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위기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로컬 에너지 랩인데요. 로컬 에너지 랩 신근정 대표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과지를 열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데 우선 이 투표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좋으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고민해보겠다. 이게 약 그 3명 중 2명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쏟는 후보에게 더 관심이 간다. 이런 답변율도 꽤 높았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 설문을 보면은 외교 안보보다도 기후위기 문제가 더 공약으로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자기의 자산이 기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뭔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커지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수면 상승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든지 폭염이 심각해지면 건축물 수명에 영향을 또 주기도 하고 유지 보수비가 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거주지에서 당한 재난 중에 가장 큰 게 폭염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답변율이 높았잖아요. 기상청이 이제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우리나라 작년 한 해 동안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사상 최고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름 일수는 거의 열흘 가까이 이제 늘어났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폭염 일수가 거의 90일에서 110일까지 늘어날 것으로까지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후반이 되면요. 그냥 단순히 25도 이상의 뭐 온난한 기후가 아니고 폭염 일수가 33도, 하루에 33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 일수가 지금은 한 30일 정도인데 이제 21세기 후반이 되면은 90일에서 100일 정도까지. 폭염을 포함한 전체 여름은 네네, 한 6개월, 7개월 정도 여름이 될 거고 이제 봄의 개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작년에 벚꽃이 이제 순식간에 져버려가지고 벚꽃 축제를 하나도 못했는데 지역 경제를 만들어가는 지역 축제, 계절 축제를 의존하는 지역 경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경제도 악영향을 주겠죠. 특히 폭염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 자급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역별 자급제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충남하고 인천 쪽에 좀 몰려 있고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경북하고 이제 전남 영광에 좀 몰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지하고 생산지하고 불균형의 차이가 있어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대전은 전력 자립도가 1.9%입니다. 98%를 충남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전기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충남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는 전기의 뭐 2.4배, 뭐 240%, 뭐 220%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우리는 전기를 왜 생산만 하고 소비는 누구 하냐. 저희가 재생에너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 전기 만들어서 다 서울이랑 다 뭐 이런 데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산 지역은 좀 전기요금을 좀 싸게 하고 소비 지역은 좀 전기요금을 좀 비싸게 하자. 송전 비용을 좀 반영시켜서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지방 정부들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부도 관심을 굉장히 기울여서 산업부가 여기에 관련된 용역을 엊그저께 이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기 얘기가 나와서 흥미로웠던 점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놀라웠는데 그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제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답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좀 그동안은 과대표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1년 자료를 봤는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가용 이용보다는 도보나 버스 이용을 더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것은 그래도 전기차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이제 실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등록 대수, 전체 대수를 좀 줄이는 방식의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의 선호가 높다라고 하는 설문을 이제 좀 유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 외에 이거 좀 재밌고 뭐 이거 좀 알리고 싶다 하는 뭐 그런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체적인 설문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규제까지도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철폐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거 나쁘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응답이 한 절반이 넘었고 네.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 태양광 아예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찬성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어떤 자발적인 네네. 인센티브로 네. 뭔가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네네. 실제로 이제 아예 규제해가면서 정말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권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을 위해서 이 공약 내세우면 이거 반드시 통한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설문 결과에서 제일 특이하게 봤던 건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었는데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국고보조 1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면 저는 반드시 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확대가 일자리 확대에 매우 도움이 될 걸로 시민들은 생각하시는 걸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